어,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오늘은 9번째 명언입니다.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라는 분의 명언인데요. 이분은 아일랜드의 어떤 국민 시인이자 극작가라고 합니다. 노벨 문학상도 수상한 이력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이름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일랜드의 뭐 국민 시인이자 극작가라고 하시니 어디에선가 이분 어떤 작품의 일부를 뭐 스치듯 접한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처음 들어본 이름이라서 역시나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 알아봤었습니다. 자, 그럼 9번째 명언. 여기에는 낯선 사람이 없다. 아직 만나지 않은 친구들만 있을 뿐. 이 문장을 읽었을 때는 뭐랄까, 낯선 사람은 없다. 아직 만나지 않은 친구들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일종의 인류애를 이야기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 문구를 처음 딱 접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남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모르는 나와 관계없는 그런 어떤 낯선 사람이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은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의미인가라는 생각, 첫인상을 먼저 받았었습니다. 그런 첫인상을 받고 이제 저자분들의 인사이트를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저자분들의 인사이트를 먼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설다는 감정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가 아직 서로에게 닿지 않았기에 생기는 거리일 뿐이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대상 앞에서 쉽게 긴장하고 그 공백을 경계로 채우곤 한다. 하지만 단 몇 마디의 대화, 사소하게 겹쳐진 삶의 궤적만으로도 멀게 느껴지던 거리는 의외로 빠르게 좁혀진다. 우리는 종종 경계부터 세우지만 사실 대부분의 만남은 가능성으로 시작된다. 서로를 이해할 시간이 없었을 뿐 어쩌면 이미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차갑지 않다. 아직 이름을 부르지 못한 관계들이 조용히 만남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먼저 다가간다는 것은 관계를 시작하는 용기이자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믿어보는 선택이다. 낯설음을 의심이라는 틀에 가두지 않을 때 모든 우연한 만남은 천천히 온기를 머금기 시작한다. 그렇게 마음의 거리가 허물어질 때 평범한 인연은 언제든 진실한 우정으로 이어질 준비를 마친다. 여기에는 낯선 사람이 없다. 아직 만나지 않은 친구들만 있을 뿐이다. 음, 그러니까 저자들의 인사이트를 읽어봤을 때, 어, 그러니까 명언을 처음 명언만 읽었을 때 느꼈던 첫인상, 인류애나 뭐 어떤 우리는 다 친구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어떤 의미만은 아니라 그런 인류애적인 그런 얘기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인간과 인간,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남 모르는 사람과 사람들이 어떤 그 관계를 맺는 그 과정,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까, 낯선 일을 접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면 좋을까, 뭐 그런 쪽의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읽으면서 저자들의 인사이트를 읽으면서 이제 제가 들었던 단상들은 본문에서 이제 맨 첫 문장인데 일단 맨 첫 문장이죠.
낯설다는 감정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가 아직 서로에게 닿지 않았기에 생기는 거리일 뿐이다. 사실 이 문장은 조금 음, 정확한 의미 파악이 저로서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건지에 대한 뭐 저희 부족함 때문이겠죠. 일단 재독, 삼독을 하다 보면 또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1독을 하고 이제 필사를 하면서 2독을 하게 되고 하면서 2번, 그리고 오늘 낭독을 하면서 3번 읽게 된 건데 아직까지는 이 문장은 정확하게 저한테 명료한 어떤 내용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 문장은 그래서 줄을 친 이유가 그래서 좀 유보하는,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라는 의미로 줄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몇 마디의 대화, 사소하게 겹쳐진 삶의 궤적만으로도 멀게 느껴지는 거리는 의외로 빠르게 좁혀진다. 이건 뭐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혀 남 모르는 낯선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이제 뭐 미국식으로 하면 스몰 토크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다가 뭐 같은 고향이라는 걸 알게 됐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출신 학교가 겹친다거나 아니면 뭐 전공이 겹친다거나 아니면 뭐 좋아하는 스포츠 팀이 같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사소한,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한 그런 공통점이 발견되는 것만으로도 어 인간관계는 굉장히 이렇게 신뢰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그 경계심이 많이 무너지는 건 사실이죠. 심지어는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뭐 인터넷상에서 카페 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글로써 어떤 주고받는 대화에서도 공통점이, 어떤 그 공통 접점이, 아주 사소한 공통의 접점이 생겼을 때 심리적인 어떤 그 벽이 많이 확 낮아지는 경험들은 실제로 종종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자들이 대부분의 만남은 가능성으로 시작된다라고 했는데요. 가능성은 결론을 알 수 없는 것이기에, 그러니까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확실한 결론은 알 수 없는 것이기에 가능성이라고 부를 텐데요. 대부분의 만남은 가능성으로 시작된다라는 거는 끝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시작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선입견을 배제하고 어떤 관계의 끝을 미리 예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연애, 특히 뭐 젊은 날의 연애가 그런데요. 너무 그 시작 단계에서부터 너무 그 먼 미래까지를 이렇게 판단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고민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 사실은. 그러니까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순간순간에 집중하고 어떤 집중하고 진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서 서로를 이해할 시간이 없었을 뿐 어쩌면 이미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음, 이것도 이 부분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실제로 얘기를 하거나 관계를 맺었다면 굉장히 나와 잘 맞았을 사람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수 있는 거죠. 나와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같은 생활 공간을 보내고 있지만 나와 전혀 어떤 그 정서상의 접점이 없는 사람들도 많은 반면에 음,
정말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사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은 어떠한 그 사람이 사실은 어떤 우연한 계기가 있어서 나와 얘기를 하게 됐을 때, 아니 대화를 나누거나 뭔가 이렇게 그 교류가 시작되었을 때 의외로 나와 잘 맞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이런 경우에 어쩌면 나와 정말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누군가를 알아채는 방법은, 저는 그렇습니다. 앞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알 수가 없고, 가끔 옆을 둘러볼 때, 아, 저 사람이 저쪽 방향, 내가 보고 있던 그 방향을 보고 있구나, 라고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앞만 보고 사는 그 삶은 이런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기에는 썩 좋지는 않다. 그래서 가끔씩은 내 주위를 한번 이렇게 둘러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먼저 다가간다는 것은 관계를 시작하는 용기이자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믿어보는 선택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모든 일이 그렇지만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은 용기와 선택의 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새로운 관계들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내가 그 관계를 시작할 용기도 물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 관계를 시작하겠다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해주기를 기다려서는 관계라는 게, 특히 새로운 관계라는 건 좀 현실적으로는 힘들다. 물론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먼저 다가가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지만, 저도 약간은 원래의 성격은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가 어떤 정말 나와 맞는 사람을 찾고 싶다면 좀 더 나와 같은 방향을 보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친근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결국은 용기를 내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제일 힘들긴 하죠. 그리고 저자들은 낯설을 의심이라는 틀에 가두지 않을 때 이제 이런 관계가 우정으로 이어진다, 뭐 이런 의견을 내셨는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런 마음을,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갑자기 이 대목을 읽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니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기본적 신뢰라고 할까?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전한 공동체일 때 성립이 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굉장히 치안이 안전한 편에 속하다 보니 이제 이 어떤 그런 불의의 사고나 그런 범죄나 이런 거에 연루되는 경우가, 그 확률이 상대적으로 사람과 이렇게 낯선 사람을 어떤 대했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범죄 피해를 입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낯선 어떤 상대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라는 틀에 가두지 말고 이제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뭐 순환적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사회를 안전하게 하고, 그 안전한 사회가 또 돼야 낯선 이에게 경계심을 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타인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심의 틀을 거두고 오픈된 마인드를 가져야 안전한 세상이 되겠지만, 또 한편 안전한 세상이여야 낯선 이에게 마음을 쉽게 열 수 있겠죠. 약간 순환적인 구조인데, 그래서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 이런 논리가 되어 버리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적어도 뭐 그건 공권력이 어느 정도의 안전은 공권력이 받쳐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려면 좀 뭐랄까요,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 좀 받쳐주는 상황에서 가능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